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업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열쇠를 동시에 손에 쥔 곳들입니다. 아, 기술적 여유 극복과 불확실성 해소. 네, 오늘의 원픽,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HD현대사모, 그리고 알리바바까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좋습니다.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시작해보죠. 그럼 역시 가장 뜨거운 삼성전자부터 봐야겠네요. 자료들 헤드라인만 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구글이 찍었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1, 2년간 삼성전자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던 게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분야였잖아요. 맞아요. 시장의 모든 의구심을 그야말로 한 방에 잠재우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내주신 기사를 보면 삼성의 차세대 HBM4 기술 테스트 결과가 있는데 내용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HBM이라는 게 사실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반 메모리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일반 메모리가 1차선 국도라면 HBM은 왕복 16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차선 고속도로요? 네, 거대한 AI 모델이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넓고 빨라야 하거든요. 바로 그 데이터 고속도로 기술이 HBM이고요. 이번 테스트에서 삼성은 11GBps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넓은 고속도로를 만들어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11GBps. 단순히 숫자가 빠른 걸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경쟁에서 다시 우위를 점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구글의 차세대 AI 가속기 TPU V8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글의 TPU는 구글 AI의 심장, 그러니까 맞춤 제작된 두뇌와 같거든요. 아, 심장이요? 네, 삼성은 이제 그 두뇌에 피를 공급하는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대동맥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이 TPU를 자체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 판매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삼성 HBM에 대한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건 2020년 삼성전자 실적에 퀀텀 점프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와,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뒤처졌다는 평가 받으면서 소가리를 했는데 그야말로 기술적 열의를 극복하고 왕의 귀환을 알린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삼성의 승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는 동안 완전히 다른 전선에서도 거대한 승리를 거뒀어요. 맞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만큼이나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던 또 하나의 그림자,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죠. 미중 갈등. 네, 맞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삼성의 중국 공장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해소됐다는 거죠. 미국 상무부가 삼성의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기존의 건별 허가에서 1년 단위 일괄 승인으로 바꿨다는 소식.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요?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닙니다. 건별 허가는 말 그대로 장비 하나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했다고요? 네, 최악의 경우 허가가 안 나면 공장 라인 전체가 멈출 수도 있었죠. 하지만 1년 단위 일괄 승인으로 바뀌면서 한 번에 1년치 생산 계획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반입을 허가받게 된 겁니다. 기사를 보면 삼성은 이미 2026년 전체 물량에 대한 허가를 확보했다고 하죠. 와, 그럼 이제 네, 중국 공장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HBM 기술로 기술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규제 완화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게 핵심이군요. 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 종류의 안개가 하루아침에 싹 거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가장 환호하는 가장 강력한 매수 신호가 될 수 있는 이유죠. 이제 삼성은 규제 대응에 쏟던 에너지를 오롯이 기술 격차 버리고 수익성 높이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 하나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큰 족쇄를 풀어낸 삼성이 그 힘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도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미래차 시장, 특히 차량용 반도체인데요. 독일차 3사 올킬, 이 헤드라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BMW의 차세대 전기차 뉴 iX3에 인포테인먼트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아우디, 폭스바겐에 포함한 독일 프리미엄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 더 파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래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그러니까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칩을 삼성이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19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이 시장의 해결문의를 삼성이 쥐게 되었다. 이걸 선언하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기술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동시에 해소하면서 왕자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는 또 다른 종류의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바로 경기 변동, 시장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이요. 네, 그렇죠.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이 불확실성에 맞서서 그야말로 실적의 요새를 쌓아올린 기업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HD 현대사모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주가가 이익을 따라간다는 격언을 남겼는데 이 말을 2025년 가장 압도적인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 압도적인 숫자라는 게 연간 누적 수주액 12조 원 돌파.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 연초 목표액의 170%를 넘긴 수치던데 특히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 정체가 좀 둔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룬 성과라 더 대단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12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의미요? 네, 이건 단순히 올해 장사를 잘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조선업의 특성상 이 수주 잔고는 앞으로 4년에서 5년간의 확정된 미래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아, 지금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에서 5년 뒤의 고수익까지 이미 장부에 확보해 놓은 겁니다. 미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린 거죠. 와,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가져온 셈이군요. 특히 자료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그냥 수주만 많이 한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하게 돈 되는 배들만 골라서 수주했다는 점입니다. 수익성 높은 LNG선 수주가 전년 대비 2배나 늘었다고요? 핵심을 정확히 보셨습니다. 왜 LNG선이 중요하냐면요. 일반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보다 훨씬 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마진도 높아요. 아,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HD 현대사모는 바로 이 고부가가치 선박 비중을 극적으로 늘리면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까지 이뤄낸 겁니다. 그 결과는 이미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나 급증했습니다. 결국 HD 현대사모의 이야기는 시장 전체가 불확실할 때 투자자들은 가장 확실한 것, 짜로 직면된 미래이익으로 몰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기술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결했다면 HD 현대사모는 경기 변동이라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마지막 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관점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한때는 규제와 성장 정체라는 불확실성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네,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 1년 사이 주가가 76%나 폭등했는데 그 동력은 명확해요. 어떤 거죠? 단순 이커머스 기업에서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기업으로 완벽하게 체질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즉, 알리바바는 앞으로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이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거죠. 많은 기업들이 AI로 전환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알리바바의 변화가 진짜라는 증거가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네, 여러 가지 명확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우선 실적에 뒷받침돼요. 핵심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34%나 성장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 계획입니다. 앞으로 3년간 약 75조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AI에 쏟아붓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75조 원이요? 와.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걸고 AI 인프라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중국판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되겠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월가 전문가 94%가 매수 의견을 낸다는 것도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겠군요.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들이 가질 만한 당연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 역시 궁금했고요. 어떤 점이죠?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면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관점이 바로 알리바바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료들은 단기 순이익 하락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 투자의 관점? 네, 미래 AI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현재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죠. 아마존이 초기에 이익 없이 계속 재투자하면서 시장을 장악했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1년 동안 76%나 올랐지만 알리바바의 현재 가치는 여전히 비슷한 사업을 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6년에 일부 기술주에 쏠렸던 글로벌 자금이 재분배되는 글로벌 리밸런싱이 일어날 때 그동안 서회되었지만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알리바바가 가장 클 수혜를 볼 수 있는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 세 기업의 스토리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되는군요. 삼성전자는 기술적 왕좌를 되찾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두 개의 날개를 달았고요. 그리고 HD현대사모는 압도적인 수주잔고로 미래의 확실한 이익을 현재에 증명해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모두가 두려워하던 규제와 정체의 불확실성을 뚫고 AI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신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인트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5년이 AI 인프라, 그러니까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들의 해였다면 2026년 시장의 리더십은 AI를 실제로 적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흔들림 없는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기업은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강력한 후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삼성의 반도체부터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까지 정말 최첨단 기술의 향연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는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에너지 문제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K배터리 관련 기사들을 보면 전기차 시장 수요가 주춤하는 위기 속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라인을 전환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SS요? 이것도 일종의 거대한 배터리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거대한 보조 배터리 또는 파워뱅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네,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와 같아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K배터리 기업들은 자동차라는 기존 시장을 넘어서 AI 혁명의 심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세월 3호기 같은 원자력 발전소가 2년 만에 다시 가동되는 이유도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진정한 승자는 바퀴 달린 AI나 똑똑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AI 혁명을 가능하게 할 에너지를 지배하는 기업일까요? 어쩌면 다음 기회는 바로 이 질문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